지난 시간에 후오르와 후린이 목숨을 걸고 투르곤을 구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후오르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으며 그의 아내 리아는 그 소식을 모른 채 그를 찾아 황무지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황야에서 아들 투오르를 낳았는데 다행히도 회색 요정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투오르를 키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리아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다 요절하고 말았죠. 투오르는 후린의 아이들 다음 이야기인 곤돌린의 몰락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린의 아이들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린의 아내 무로웬, 그녀는 도르로민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없는 눈물의 전쟁에서 후린이 죽고 그곳은 동부인들에게 점령당합니다. 후린의 아들 투린은 8살이고 모로웬은 여자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동부인들은 하도르 일족의 아이들을 노예로 삼았기에 모로웬은 하인들을 시켜 투린을 도리아스의 신골에게 피신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르로민에서 니에노르라는 여자아이를 낳았고 투린은 도리아스 경계에서 센활 빌레그에게 발견됩니다. 신골은 후린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투린을 직접 양육합니다. 신골은 모로웬도 데려오려고 했으나 그녀는 후린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기 싫어했고 대신 요정들에게 하도로가의 가장 귀한 갑오인 도르로민의 용투구를 투린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어른이 된 투린은 센활 벨레그가 이끄는 군대의 일원이 되었죠. 둘은 변방의 전쟁터에서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린이 신골의 양자가 된 걸 시기하던 한 요정이 그를 조롱합니다. 너희 가문의 여자들은 발가벗은 채 털만 날리며 사슴처럼 뛰어다니. 화가 난 투린은 술잔을 집어던졌고 요정은 큰 부상을 입었죠. 다음날 투린이 변경의 싸움터로 떠나려 할 때 요정이 그를 덮쳤으나 투린은 그를 제압, 발가벗겨 도망치게 했고 요정은 도망가다 추락하여 바위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요정들이 이를 목격했고 투린은 체포를 두려워하며 도망갑니다. 그는 숨어 지내다 황야의 무법자들과 한패가 됩니다. 신고랑은 진상을 조사한 결과 투린이 부당한 일을 당한 것으로 판단, 벨레그에게 사랑하는 양아들을 찾아서 데려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벨레그는 투린을 찾다 무법자들에게 잡혀서 상처를 입습니다. 투린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를 치료해 주었지만 이미 무법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지라 돌아가길 거부합니다. 벨레그는 신골에게 이것을 보고하며 자신이 투린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신골은 기뻐하며 그에게 자신의 명검 중 하나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본인이 쓰는 아란루스만은 안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벨레그는 명검 앙글라케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유성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쇠로 만든 대단히 귀한 검이기에 지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리아는 이 검에서 악의와 저주가 느껴진다며 경고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앙글라켈은 검은 요정 에올이 만든 검인데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렘바스 꾸러미를 선물합니다. 인간을 위한 일에 렘바스 빵을 하사하는 일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기에 그녀가 얼마나 투린을 아끼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사이 투린은 은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찾아다니다 우연히 밈이라는 드워프를 붙잡았고 그의 거처에 머무릅니다. 밈은 과거의 요정들에게 사냥당한 경험이 있기에 요정들을 싫어하는 인물이었죠. 벨레그는 그곳에 있는 투린을 찾아냈습니다. 벨레그는 도르로민의 용투구를 건네며 그에게 돌아오라고 했으나 투린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벨레그는 투린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도와주었죠. 하지만 밈이 오크들에게 붙잡히면서 그들의 은신처는 습격받았고 벨레그는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 투린은 오크들에게 끌려갑니다. 투린을 구하러 가던 벨레그는 한없는 눈물의 전투 때 실종되었던 요정, 전사 귄도르를 만나 동료가 됩니다. 그들은 투린을 쫓아 북쪽으로 갔고 마침내 투린을 붙잡은 오크들을 발견했죠. 캄캄한 밤, 벨레그는 과감하게 오크들의 야영지로 잠입. 고초병들을 물리치고 투린을 발견합니다. 투린은 나무에 묶여 처참한 몰골로 기절해 있었죠. 오크들이 그를 표적으로 단검 던지기를 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벨레그가 투린을 들고 빠져나와 결박을 풀어주는 그때 벨레그의 검 앙글라킬이 미끄러지며 투린의 발을 찔러버립니다. 어두운 밤이었기에 투린은 자기 앞에 검은 형체를 보고
오크가 자신을 고문하러 온 것으로 착각. 놀라운 속도로 앙글라키를 빼앗아 검은 형체를 찔렀죠. 투리는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적들과 용감하게 싸워야겠다는 각오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때 번갯불이 번뜩이며 투리는 쓰러진 벨레그와 두려움에 움츠린 긴도르를 보게 되었습니다. 투리는 자신의 손을 적신 친구의 피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때 무서운 폭풍우가 찾아오며 오크들은 도망쳤고 다음날 투리는 긴도르와 함께 벨레그를 매장해줍니다. 긴도르는 앙글라키를 투린의 손에 쥐어주었죠. 긴도르는 절망에 빠진 투린을 나르고스론드로 데려갑니다. 필로드가 죽은 이후 그곳은 그의 형제인 오로드레스가 다스리고 있었죠. 오로드레스의 딸 핀두릴라스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약혼자 긴도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투리는 오랜 노역과 고문으로 노인 행색이 되었기에 요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투리는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전사 후린의 피를 타고난 인간이기에 아름다운 얼굴과 고귀한 몸가짐을 다시 회복했으며 오로드레스의 총애를 받게 되었죠. 투리는 나르고스론드의 전사로 큰 활약을 하며 명성을 떨쳤고 핀둘라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긴도르는 그가 후린의 아들이며 모르고스의 저주를 받았다고 경고했고 투리는 자신의 정체를 왜 밝혔냐며 화를 냈죠. 오로드레스는 그가 후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융숭이 그를 대접합니다. 나르고스론드의 요정들은 강 너머의 성을 숨기고 매복, 자맹을 위주로 전투를 수행했지만 후린은 용감한 전투를 원했죠. 그의 전투 스타일을 받아들인 오로드레스는 강과 성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합니다. 이것을 본 울모는 키르단에게 불길한 계시를 내렸고 키르단은 사절단을 보내 오로드레스에게 다리를 부수고 예전처럼 요새를 숨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투리는 날이 갈수록 더 용맹함을 떨치고 있던 차라 이를 무시했고 오로드레스에게도 충고를 무시하라고 합니다. 이때를 기다렸던 모르고스는 대군을 출동시켰고 투린과 나르고스론드의 전사들이 출동해 이에 맞섭니다. 하지만 글라우릉이 모르고스군을 이끌었고 나르고스론드의 전사들은 용의 화염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오로드레스는 선봉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투리는 큰 부상을 입은 긴도르를 때리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긴도르는 죽으면서 핀두일라스를 구해달라고 했고 투리는 급히 나르고스론드의 성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다리를 건너간 용과 오크들에게 약탈당하고 있었죠. 투리는 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려 있으나 용은 투린의 눈을 보며 마법을 걸어버립니다. 내 눈을 바라봐. 투린은 꼼짝할 수가 없었죠. 용은 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뭐하냐며 투린을 조롱합니다. 용의 마법은 강력하였고 투린의 머릿속은 오크들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고문하는 장면으로 가득 차버렸죠. 그는 홀린 듯이 황급히 북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르고스론드는 용의 화염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죠. 투린은 도르로민으로 돌아왔으나 가족을 찾을 수 없었고 근처에 살던 동부인이 가족을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 멱살을 잡고 가족의 행방을 물어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도리아스로 떠났다는 말을 들은 투리는 글라우릉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그 집의 동부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는 하도르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으나 그들은 투린에게 도르로민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에게 내려진 저주 때문이었죠. 투린은 참담한 심정이었으나 내가 건드리는 곳은 어둠이 찾아올 뿐이니 차라리 다행이야. 싱골과 멜리안에게 가족을 맡겨두자 라고 판단, 핀두일라스를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브레실 숲의 인간들은 달아나던 핀두일라스가 이미 오크들의 습격에 죽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녀의 무덤을 찾은 투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죠. 브레실 숲의 사람들은 그에게 걸린 저주를 알기에 달갑진 않았으나 그의 처참한 몰골을 가엾이 여겨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투린 또한 더 이상 저주로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 숲속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핀두일라스의 무덤에 오크가 접근하면 바로 출동하여 베어버렸죠. 이때 앙글라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지내며 새로운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투란바르, 운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one ring to rule them all.